한눈에 보는 시장입니다.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현 구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주제들만 선정해서 투자 전략까지 이어가 보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시장 점검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코스피의 발목을 굉장히 강하게 잡고 있었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다 빠져나가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중에 3% 넘게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은 살짝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는 6만 원에 걸친 채 거래 이어가고요. SK하이닉스도 19만 원 안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번 주에는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죠.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규 대표님. 네. 오늘 장 반도체 반격이 정말 반가운데요. 좀 미국 장 따라가는 초입이라고 해석해도 될지 오늘은 모처럼 많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죠.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반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중 고점 부근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한 번 더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중 고점을 넘어가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온 것은 맞고 그 다음엔 이제 장비나 소재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도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HBM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반도체 쪽이 반등을 이어가는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과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7% 정도 보유를 하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5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점 라인 때는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저는 일단은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가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는 우리가 추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9월 달에도 반도체 수출입 지표가 잘 나왔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도 10일까지 진행이 됐었던 수출입 동향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연중 고점을 돌파할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런 수출입 동향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이어지다가 추가 상승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주가 상승에 여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 다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건 글로벌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TSMC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기업 가운데 시총 1조 달러를 넘은 건 엔비디아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TSMC가 이제 1조 달러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걸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TSMC 시총 1조 달러도 가능할지 여기에 이은 주가 상승까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최준욱 본부장님 도와주시죠. 네네. 일단 이제 TSMC의 실적 기대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TSMC의 지금 호실적 부분들은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강력한 AI 쪽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까지도 이미 입증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이 오늘 같은 경우 좀 두 기업의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는 있지만 저번 주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빠질 때 SK하이닉스 쪽 위로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던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과에 대한 부분들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미 돈이 되는 HBM 쪽에 대한 사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HBM3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사실상 독점적인 지휘권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SMC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도 연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좀 2%에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들어와주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사실 지금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는 좀 들어오는 수급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과대납폭이 이제 좀 강하게 나왔었고 지금 PBR 기준 한 1.1배 정도 수치를 지금 적용해주고 있는데 이게 2020년에 거의 바닥을 잡았을 때 당시와 거의 PBR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과대납폭에 따른 좀 반등 기조의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지금 투자처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오히려 HBM 쪽에 되는 부분들 결국 돈이 되는 이 사업을 삼성전자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올해 초, 올해 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퀄테스트 부분들 그리고 장비 납품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아직 실체 명확한 근거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SK하이닉스 쪽에 자금들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미 마이크로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날개를 달고 실적을 잘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 반대.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사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파운드리까지 삼성전자가 이런 물음표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좀 매도세를 좀 내보냈던 부분들인데 일단 반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번 주 나왔던 상황들이다 보니 이 부분들의 외국인들의 시각에 어떤 식의 좀 변화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지 그 여부가 일단 오늘부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채권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들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호재로 좀 작용해줄 수 있을 만한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의 분위기는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얼마나 이어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전히 HBM 쪽은 SK하이닉스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매력도가 높아 있는 구간이냐라고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저는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적인 구간에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 기조를 잡아주려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든지 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호재, 연결고리로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TSMC의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면서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 수혜는 저는 5년이 SK하이닉스가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의 레벨로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의 매력도로만 지금 이 두 기업을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돈이 되는 사업들을 누가 먼저 치고 나가냐 부분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아직도 우선 탑픽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돈을 누가 버느냐, 그래서 이걸로 미래에 차곡차곡 이 창고가 쌓여갈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SK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건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요. 자, 여기에도 삼성전자는 기업 경쟁력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규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이 두 기업을 비교하자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가격 측면에서 분명 매력적이다라는 건 저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와 좀 다르게 중국 쪽에서 많이 침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다른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체크를 해볼 부분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느냐 여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미국의 디램 쪽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반등의 트리거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반도체 HBM 쪽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부문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에다가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 다만 고점 대비해서 주가의 조정을 받은 것은 SK하이닉스가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 미국이 중국의 디램이라든지 레거시 쪽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잠정 실적을 내놨죠. 그래서 월말에 이제 진짜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그때 어떤 코멘트들이 이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하나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그런 상승 투자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업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지는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들이 상승하고 있어서 참 반가운 상황인데요. 유리기판에 유독 치고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HBM 다음 타자로서 이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최진욱 본부장님, 오늘 상승의 가장 큰 배경부터 좀 알려주시죠. 일단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강력한 수요가 이미 입증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탈바꿈 현상들이 나타나주면서 그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기판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HBM 쪽의 성장성이 지금 이미 데이터로 계속해서 찍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플라스틱 소재를 그만두고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많은 도입들이 지금 진행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좀 들어와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필옵티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유리기판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도 하고 보통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전부 다 종목의 데이터를 다 돌려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비슷하게 과대납폭들이 좀 강하게 나와준 상황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 거기에 일단은 이제 거래량이 누가 먼저 쏠리냐 안 쏠리냐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의 좀 추이가 다를 뿐이지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모든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지금 흐름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는 있거든요. 기대감이 살아있으면서 전반적으로 HBM이라는 필두를 두면서 그 안에서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뭐 개선 기대감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량이 좀 증가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좀 겹치면서 지금 유리기판 쪽에 좀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보통 저는 이렇게 유리기판 쪽에 필옵티스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몰리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강하게 몰리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 레벨적인 범위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실적이 찍히는 그런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에 더해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홀딩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유리기판 쪽에 올라와주고 있으니까 신규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눌림목을 노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 배경에 이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속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스페이스 X,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뉴스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화성 우주선인 스타쉽의 5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겁니다. 화성 진짜 가는 건지 기대감도 나오는데요. 자, 관련주들은 이 소식에 일단은 급등 출발했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 소폭의 상승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궁금한 건 우주항공 관련 뉴스가 지난달에도 나왔고요. 오늘 이 뉴스도 사실은 무시할 만한 뉴스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미래 산업이 더 많이 열린 거니까요. 근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왜 이러나라는 생각도 공존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겁니까? 네, 일단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컨텍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서 지금 거의 9개월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초반에 거래가 좀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붙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지금 미국 쪽에서 스페이스X 쪽에서 모멘텀이 붙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정부에서도 이 국방 예산이 아니죠. 우주항공 쪽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높게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국방부 산하에 이 다르파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르파에서 그 우주항공 쪽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2023년도에는 이 다르파라는 기관에서 가장 투자금을 많이 늘렸었던 분야가 HB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쪽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 반도체 후공정 종목군들 엄청 많이 올랐죠. 그만큼 이제 많이 앞서 나가는 예산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우주항공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예산 자체를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본다라고 한다면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아직까지 흑자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스페이스X의 5차 시험 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로켓을 발사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로켓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됐었는데 이걸 이제 재활용할 수 있을 수준까지 기술력이 향상됐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부터 어쨌든 우주항공 쪽에 대한 뭐 세간의 관심이라든지 자금의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저는 우주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대체적으로 윗꼬리가 달렸거나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좀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좀 덜할 때 모아갈 만한 종목군들로 저는 우주항공 쪽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소외되긴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상승 곡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자체에서도 정부 차원의 예산 증액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선제적 투자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주십니다. 최진욱 본부장의 의견은 좀 어떨까요? 직접적인 수혜주가 있다거나 대장주를 한번 꼽아볼까요? 일단 저는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중형 스타쉽 같은 경우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네. 비행체가 다시 돌아와서 로봇팔로 잡고 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 부분들인데 그렇다기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산업용 로봇팔을 만드는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앞전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재활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로봇을 발사했을 때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미사일을 쏘고 나면은 그 이후로 좀 폐기 처분한다든지 그 이후에 어떤 좀 자금이 다시 좀 끌어들일 만한 부분들이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부분들이 스타쉽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재활용에서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자금이 그렇게 큰 규모로 한 번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 이제 발사체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는 단말기라고 봅니다. 위성통신 쪽에 대한 부분들의 단말기. 결국 이제 로켓과 추진기 간의 부분들이 있어서 뭐 데이터를 서로 교류를 하면서 다시 뭐 비행체가 돌아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AP 위성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쪽만 바라보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로봇팔 쪽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은 좀 저는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팔이 쭉 뻗어나가면서 발사체를 잡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결국 이제 중심적인 키 자체를 로봇팔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점진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발사청 같은 경우,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들이 가지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거죠. 결국엔 투자자들은 접근을 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실적이 찍히든지 지금 당장 HBM 쪽으로 돈이 드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럼 반대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장성이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쪽에 포트의 비중을 좀 많이 더 가면서 나는 뭐 나중에 좀 크게 먹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모으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거죠. 언제 어떤 이슈가 또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포트에는 한 10%에서 5% 정도는 좀 한 종목 정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좀 많은 비중을 좀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위성통신 단말기 쪽에는 AP 위성이 그래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용 로봇팔을 만드는 기업, 여기에 또 AP 위성까지의 매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도 뉴스와 연동되기도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이 테마가 연속성을 띠고 있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의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보시죠. 한강 신드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판 관련주뿐만 아니라 재지 관련한 종목들까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죠. 한국의 미국 작가인 김주혜 작가가 같은 날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K-문학이라는 이 새로운 테마 속에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먼저 이재규 대표님이 좀 도와주세요. 한강 효과가 정말 대단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예스24의 상한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 그 밖의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권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떡할까요? 전강 후약 가능성도 제기되긴 하는데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좀 보수적인 접근이 이제는 필요할까요? 네, 방송을 그동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좀 좋아는 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그쵸. 제가 떨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스24 같은 경우는 2연상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스2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세예스24홀딩스 같은 경우도 2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매수를 신규로 권해드리는 것은 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한강 작가가 수상 소식이 들리면서는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이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매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테마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익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는 아니고 일부 매도하면서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고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나라 작가 한 분이 다른 데에서도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책 업계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지만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선 저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수익 중이라고 한다면 일부는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3등주, 4등주 이런 것들은 안 보시는 게 차라리 맞고요. 대장주들 중에서 이제 한세예스24홀딩스 정도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을 공략하시더라도 상승 여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한데 비중을 줄여서 공략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예림당 같은 경우도 관련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 우선순위를 최진욱 본부장님한테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분별한 투자는 사실 테마 안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 버튼 혹은 매도 버튼을 못 누르고 망설이실 것 같거든요. 우선순위 종목으로 좀 새겨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갈 수 있을 만한 위치라고 봅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도서 출판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S24의 지금 주가 흐름만 놓고 봐도 결국엔 지금 도서 출판사 관련주도 계속해서 좀 빠졌던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에 붙어주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저번 때 S24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접속을 하니까 거의 마비 수준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많은 신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책에 대한 부분들을 구매를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 효과가 지금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S24나 출판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나 그리고 영업이익단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좀 성장기 어떻게 보면 좀 성장기라 하기도 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결국 이걸 투자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출판사 기업도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결국 대장 아니면 이등주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3등주까지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경우에 지금은 테마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예스이사가 가장 지금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이사 같은 경우 제가 1순위로 좀 두고 싶고요. 이미 매물대가 좀 많이 묶여 있었던 구간들이 한 5,700원대에서 6,000원대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을 지금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고 나서 오늘 그래도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갭을 많이 띄웠다라는 거죠. 장 초반부터 이미 상한가에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갭을 또 어느 정도 묶어주고 나서 다시금 좀 반등 기조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예스이사가 가장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스S24 홀딩스 같은 경우로 저는 이등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를 접근할 필요가 있지 굳이 뭐 삼성출판사라든지 다른 기업들을 굳이 접근을 해서 투자를 좀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주 안에서도 종목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마무리 차원에서 하나만 더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림당 이야기를 이재규 대표님이 잠깐 전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이 티웨이와의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고요. 출판까지 붙어서 사실은 핫한 이슈 두 개를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요. 간략하게 전략 좀 주시죠. 네, 일단 예림당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오히려 둘 다 테마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TA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공개 매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림당의 주가름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 아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공개 매수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종목들에 붙으면서 변동성이 나오다가 그 중에서 한 종목이 이제 예림당이었죠. 여기다가 이제 한강 작가의 모멘텀까지 붙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매수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저가가 3,100원대입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 대응을 하겠다, 손절매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접근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는 시장 10시 구간에서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사실 수급에서 외국인 선물 유입이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 물량이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수급 안에 감지되고 있는지 수급의 참견으로 이어지겠습니다.